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실전 예상 문제 자 2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예상 문제 2입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 1번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2번 화재 시 소방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처 강화. 3번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 능력 강화. 4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자, 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방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하는데 그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역할로서 거리가 먼 것. 1번 피난계획의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번 자체 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4번 화기 취급의 감독. 자, 이런 거는 바로 답이 나와야죠. 자체가 아니고 자의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 교육이죠. 자, 3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불법 건축물. 2번 항해 중인 선박. 3번 도난당한 차량. 4번 물건. 자, 소방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항해 중인 선박, 또 뭐 공해상에 항해 중인 뭐 상선, 또 항해 중이면 안 되고요. 또 운항 중인 항공기 안 된다고 그랬죠. 항공기는 계류장에 있어야 돼요. 자, 배는 뭐예요? 배는 매어 있어야죠. 배는 항구에 정박이 돼 있어야 돼요. 항구에 정박이. 자, 항해 중이면 안 됩니다. 김소방 씨는 대한국 건물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건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 활동 등에서 김소방 씨의 대처 행동 요령 중 잘못된 것은 1번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2번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번 가스를 차단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번 생명이 소중하므로 문을 닫고 시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자, 이거는 그냥 드세요 하고 드리는 문제예요. 생명이 소중하므로 문을 닫고 시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이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아닌 것. 1번 시장지역, 2번 석유화학제품을 출하하는 창고가 있는 지역, 3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이온물의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자, 몇 번입니까? 자, 2번이죠. 2번 석유화학 제품을 출하가 아니고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출하가 아니고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6번 다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1번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번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건물. 자, 3번 건물의 높이가 196m인 아파트. 4번
가연성 가스 20만 톤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자, 몇 번입니까? 자, 답은 1번이죠. 1번. 1번 30층 이상, 30층 이상, 30층 이상 지하재죠. 지하층. 지하층 재입니다. 지하층 재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하층 포함 이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재로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얼마예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1급이에요. 그래서 15만 제곱미터니까 당연히 포함되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을 1급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건물 높이가 196m니까 이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아파트는 자, 초고층은 얼마였어요? 200m 이상이죠. 200m 이상. 자, 이때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은 이때는 자, 뭐예요? 특급 대상이지만 여기는 지금 196m이기 때문에 자, 200m 미만이죠. 미만이면 이게 1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자, 7번 봅니다. 특정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인 공공아파트의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450세대 아파트에는 소방 안전관리자 보조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 600세대 아파트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850세대 아파트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3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 연면적이 3만 5천 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3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 맞는 거요? 자, 7번은 바로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7번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파트는 300 나누기 자, 죄송합니다. 해당 세대 나누기 300으로 하면 돼요. 자, 이거 잠깐 봅니다. 자, 아파트는요, 제일 위에다 적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아파트는 자, 방금 600이었으니까요. 602번이 답이었으니까 30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세대수 나누기 3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점으로 나오면 소수점은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소수점은 0.1이 나오든 0.8이 나오든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도 딱 떨어지죠. 2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이고요. 자, 2인 이상 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50세대 봅시다. 850세대는 자, 아파트인 경우 자, 300으로 나눠야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자, 계산기로 해볼게요. 정확히 850 나누기 300. 자, 그러면 2.8이 나오네요. 2.8. 그러면 2.8이니까 자, 봅니다. 제일 위에. 자, 그러니까 2.8이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이에요. 여기는 2명.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850 이거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자, 이게 맞았고 450 봅니다. 450. 450 하기 300 하면은 뭐 1.5가 나오죠. 1.5. 근데 1.5는 소수점 버리니까요. 한 명이죠. 한 명.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2명이라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 35,000제곱미터죠. 연면적은 어떻게 하냐면 15,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15,000. 자, 35,000 나누기 자, 연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자 15,0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나눠주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2.3 정도 나옵니까? 2. 얼마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소수점 버리는 거니까요. 몇 명입니까? 2명이죠. 2명. 자 그렇죠? 뭐 2.4 얼마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소수점 버리니까 2명인데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자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3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2명이 답이라는 거예요. 2명이. 자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자 8번 봅니다. 8번. 자 다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자.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겠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번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8번. 몇 번입니까? 자, 2번이죠. 2번. 자, 이거 20년이에요. 20년. 소방 공무원은 20년입니다. 자, 1급은 몇 년이에요? 자, 1급은 7년이죠. 7년. 7년이면은 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어요. 자, 또 넘어갑니다. 9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의 벌칙 수위로 1, 2, 3차 위반 시의 금액을 올바르게 짝지은 거. 자, 1차 위반 얼마, 2차 위반 얼마, 3차 위반 얼마. 자, 얼마입니까? 자, 9번은 4번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거기 있었죠. 뭐, 적지 않은 행위들. 이런 거를 지적받았는데도 다시 또 2차, 3차 또 위반이 되면, 이제, 이거 1차는 100만원이지만 두 번째는 200, 그 다음은 300만원입니다. 자, 10번 봅니다. 소방기본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 아닌 것.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세 번째, 소방자동차의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자, 4번, 화재 진화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자동차를 방해한 사람. 자, 10번이 몇 번입니까? 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 방해한 사람은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11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한 경우 누구에게 점검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보고하는가. 자, 1번 관계인이 소방대장에게
14일 이내로.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7일 이내로. 자, 세 번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7일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로. 자, 11번 몇 번입니까? 자, 2번이죠. 2번.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7일 이내로 자, 보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12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 특별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 1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 2번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번 소방기술 향상과 설비 발달에 관한 사항. 자, 12번 소방특별조사 항목이 아닌 거예요. 자, 답은 4번이죠. 소방기술 향상과 설비 발달에 관한 사항은 특별조사 항목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다 기회예요. 자, 읽어볼게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당연한 거고요.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점검, 정기적 점검 있죠. 이런 것도 자, 제대로 제때 하고 있는지를 자, 소방조사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 자,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13번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할 중축건축물로 증축했대요. 사용 승인일이 2011년 1월 20일이다. 2021년은 언제까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단 소방필증은 2011년 1월 15일에 받았다. 자, 1번 2021년 1월 31일까지, 2번 2021년 12월 30일까지, 3번 2022년 1월 21일까지, 자, 4번 2022년 1월 31일까지. 며칠까지입니까? 종합정밀점검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자, 답은 이런 건 바로 나와야 돼요. 2021년 1월 30일이죠.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면 돼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자, 1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14번 봅니다. 대한국건물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씨는 2020년 5월 1일에 해임되었다. 그렇다면 대한국건물의 관계인은 언제까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가? 자, 5월 1일에 해임됐어요. 그러면 자, 선임. 자, 20년 5월 30일까지 신고. 20년 6월 30일까지. 2번 선임 20년 5월 30일까지 신고 20년 6월 30일까지. 자, 3번 20년 5월 30일까지 자, 신고 20년 6월 12일까지. 자, 뭡니까? 자, 4번 20년 5월 31일까지 자, 신고 20년 6월 14일까지. 자, 답은 3번이죠. 자,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요. 5월 1일 날 해임됐으니까 5월 30일까지 자, 선임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선임이 됐으면 6월 12일까지 하면 되죠. 14일까지니까요. 자, 15번 봅니다. 방염 대상 물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가. 자, B.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주류나. 자, C.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D. 안막 무대반, 영화 영상관에 설치하는, 자, 다와 골프 연습장에 설치하는 나, 자, 포함. 2.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를 올려놔는 제작된 소파,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 연습장의 하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나 다라에 들어갈 지금 내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가 블라인드 제외, 나 종이 벽지 포함, 다 무대막, 라 스크린, 마 두께 2mm 미만. 자, 2번 가 블라인드 포함, 나 종이 벽지 제, 다 스크린, 라 스크린, 자, 마 두께 2mm 이상. 자, 3번 가 블라인드 포함, 나 종이 벽지 포함, 다 무대막, 라 스크린, 마 두께 5mm 미만. 자, 4번 가 블라인드 제외, 나 종이 벽지 제외, 다 스크린, 라 스크린, 마 두께 5mm 이상. 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는 뭐 밑에 볼 거 없고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는 포함해야 됩니다. 이거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이에요. 커튼류에서 블라인드 포함입니다. 자,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이 들어가요. 자,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는 제외합니다. 이거는 종이벽지는 2mm 미만 종이벽지류는 제예요. 종이벽지류 2mm 미만이에요. 자, 여기 봅니다. 안막, 무대막, 영화 영상관에 설치하는 이거 스크린이고요. 골프 연습장에 설치하는 이것도 스크린이에요. 자, 스크린 포함. 여기도 스크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설치하는 종이류는 2mm 이상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2mm 이상은 아까, 자, 이건 포함이 되는 거이고요. 여기 벽지류 있었죠. 벽지류에서 종이 벽지류 2mm 미만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 벽지류는 2mm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15번에 2번입니까? 자, 2번입니다. 스크린, 종이 두께 2mm 이상.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에 관한 건축 허가 등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동의 대상,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신청 건축물. 2번, 동의권자,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번, 동의 요구자, 건축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번, 동의 시기, 건축 허가 직후 동의 여부 확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의 뭐죠? 시기는 자,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받기 전에. 동의 여부는 건축 허가가 나기 이전에, 그 전에 동의 여부를 먼저 받고요. 동의가 나면 그 후에 건축 허가를 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에 받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 전에 받아야 됩니다. 자, 17번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두 개를 자, 맞게 짝 지은 거. 자,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 자, 가로 닫고.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4. 미관주계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아. 석가래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17번은 4번입니다. 4입니다. 미관중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은요, 이게 2020년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법령이 이게 삭제됐습니다. 자, 아는 석가래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래는 해당 없어요. 석가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인 5층 건물 전체 층의 방화 구역은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가? 단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고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이며 스프링쿨러가 설치됐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자, 1번 20개, 2번 19개, 자, 3번 18개, 4번 17개. 자, 보겠습니다. 자, 못 푸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자, 18번 봅니다. 18번 방화 구획 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거 얘기해 준 거 있죠. 뭐예요? 방구는 자, 10세 이하는 1000번을 끼고요. 자, 11세 이상. 11세 이상은 자, 하루에 200번을 끼고요. 자, 11세 이상 중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자, 500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11세 이상의 자, 담배를 피운 사람, 담배를 피운 사람이 200번을 끼고, 자, 불연,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500번을 낀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애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봄에는 3배를 낀대, 3곱. 3곱이에요. 자, 방구는 10세 이하는 하루에 1000번 끼는데, 자,
11세 이상은 하루에 200번을 끼고요. 담배를 또 안 피운 사람은 500번을 낀대요. 자, 봄에는 3곱을 끼고요. 자,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제가 이제 요거 문제를, 요거를 알고 있어야, 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자, 이거 방화구역은요, 첫 번째, 10층 이하인지, 자, 10층 이하인지, 자, 10층 초과인지를 봐야 돼요. 10층 초과니까 11층 이상이죠. 그걸 먼저 따져야 돼요. 10층 이하인지 11층이냐. 그래서 이게 방구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자, 10살 이하는 그게 10층이에요. 10층 이하는 자, 1000을 적용하고, 자, 11층 11세 이상이라겠죠. 11세 이상은 200번이라겠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은 200. 그 다음에 뭐예요? 불연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불연이잖아요. 불연. 그래서 불연제가 돼 있으면, 내부가 불연제가 돼 있으면은 500번. 자, 50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예요. 봄은 스프링이죠.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3곱. 이 3배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이 3배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자, 그래서 이거를 못 외우시겠다면, 자, 방화구역은 이렇게 하면 돼요. 10층 이하는 무조건 1000. 기본이 1000입니다. 기본이 1000이고요. 11층 이상은 2개로 나눠져요. 10층 이하는 안 따지고 11층 이상은 고층이기 때문에, 이게 고층이잖아요. 그 고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내부 마감재가 불연제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그래서 불연제가 아니면, 자, 200제곱미터로 해야 되고요. 자, 여기는 다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제이면, 자, 내부가 불연제이면 조금 느슨해지죠. 그래서 얼마까지는 500. 자, 그러니까 10층 이하는 불연제인지 뭔 얘기가 안 따져요. 이게 안 따지고, 자, 11층 이상만 불연제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연제가 아니면은 200제곱미터로 해야 되고요. 불연제면은 500제곱미터로 구역을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연제면은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는, 자,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곱하기 3배 해주면 돼요. 스프링 쿨러가 설치됐으면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자, 10층 다시 한번 말하면 10층 이하인지 11층 이상인지를 따져서 10층 이하면은 무조건 10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고요. 11층 이상이면은, 자, 불연제, 내부 마감재예요. 내부 마감재가 불연제가 아니면 200제곱미터, 불연제로 돼 있으면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10층이나 뭐 11층 이상이나 다 마찬가지. 이게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3배까지 더 확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 자, 여기 봅니다. 자, 문제를 보니, 자, 5만 제곱미터네요. 연면적이. 그리고 5층이고, 자, 5층이고, 5만 제곱미터니까, 한 층당 얼마예요? 한 층으로 따지면 만이죠. 그래서 만 곱하기 5층 해서 5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만 제곱미터죠. 만 제곱미터를 지금 몇 수로 나눠야 될까요? 한 층만 따지는 거예요. 한 층만.
그래가지고 5개 층이니까 지금 전체 건물의 방화 구획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봅니다. 5층이죠. 이 건물은 지금 5층이잖아요. 그럼 10층 미만이니까, 자, 여기다가 스프링클러 설치됐다고 그랬죠. 자, 3,000 나눠주면 되겠죠. 3배니까요. 자, 이렇게 다시 봅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 보세요. 레이저 포인트. 자, 여기 봅니다. 자, 5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5층 건물이니까 10층 이하잖아요. 10층 이하. 10층 이하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0제곱미터를 하고요. 스프링클러만 따진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어 있으면 곱하기 3 하니까 3000으로 자, 나눠주면 되고, 자, 11층 이상이에요. 11살 이상이라겠죠. 11살 이상은 하루에 200번 끼고 담배를 안 피우면 불연제죠. 이게 불연제. 불연제는 500이라고 그랬어요. 불연제. 담배를 안 피우면 500번. 자, 그래도 봄에는 스프링을 설치하면 3배라겠죠. 자, 11층 이상이면 이걸 따지면 돼요. 11층 이상은 내부 마감재가 불연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거 시험장에 가면은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이게 10층하고 11층. 이거 공이, 자, 봅니다. 여기 10층하고 11층 공이 뭐냐면, 이거는 내화 구조여야 돼요. 자, 건물 구조가 내화 구조라는 게 기본을 깔고 있어야 돼요. 내화 구조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문제 다시 봅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 따라갑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 따라가요. 자, 여기 보세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화 구조로 돼 있으니까 뭐 이거 곱하기 3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화 구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뭐냐면 내부 마감재가 불연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는 게 여기가 나온 거예요. 담배, 불연. 자, 담배를 안 피면 500번이나 500번 방구를 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연일이 이게 중요한 거지, 내화 구조 말이 없으면 주요 구조부가 뭐 이렇게 말이 없어도 이거는 자, 뭐예요? 내화 구조로 됐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내부 마감재가 불연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11층 이상일 때는 500으로 적용하면 돼요. 500. 자, 10층 이하는 그거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면은 무조건 자, 곱하기 3. 그러니까 1000이면은 3000이 될 거고, 200이면 600이 될 거고, 500이면 1500이 되겠죠.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는 5층 건물이니까 10층 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연제는 자, 이게 뭐예요? 따질 필요가 없죠. 10층 이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낚시야, 낚시. 이거는 따질 필요 없고요. 스프링쿨러만 설치되어 있고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 나누기 300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00 하니까 3.3 나오겠네요. 자, 대충. 자, 그래서 자, 봅니다. 다시 자, 펜을 봅니다. 펜. 자, 그래서 이 답은 대충 3.3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3.3, 한 층에 3.3이면 이건 어떻게 한다고 소방에서는 올림을 한다고 그랬죠. 올림. 올림을 하니까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자, 올림을 하니까 4개예요. 그래서 4개 곱하기 5개 층이죠. 한 층에 4개씩 막아야 되고요. 구획을 4개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5개 층이니까 4, 5, 20. 자, 그래서 20개가 나오겠네요. 설명을 제가 자세히 했는데요. 이미 지금 형성평가 문제에서 다 풀어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처음 여기 또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좀 문제가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5계층 다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도 한 계층 구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저는 좀 한 스텝 올렸어요. 그래서 5계층 다 구하라고 그랬는데, 한 계층만.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자, 5층 건물 전체가 아니고, 자, 연면적 5만 제곱미터에, 자, 3층 건물을 방화구역을 하려고 한다. 3층의 방화구역은 몇 개로, 최소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3층가 하나만 하면 되니까 만 나누기 3천에서 3.3이니까 4개 나오겠네요. 자, 19번 봅니다. 19번. 산화성 물질은 환원성 물질 또는 일반 가염물에 대하여 강한 산화성을 갖는 물질을 산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류 및 6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화성 물질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첫 번째, 산화성 물질은 그 자체가 반드시 가연성은 아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산소를 유리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3번. 조연성 물질이며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자, 4번. 이들 물질에 의한 산화 반응은 일반적으로 큰 발열을 동반하고 폭발적으로 진행한다. 자, 몇 번인가요? 자, 이거는 3번입니다. 3번. 자, 나머지는 맞고요. 3번도 조연성 물질은 맞아요. 조연성 물질은 맞는데 자기 반응성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자,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반응을 해서 타기 때문에 산화를 하기 때문에 연소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 이온물이에요. 오류 이온물. 자기 반응성 물질은 오류 이온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류는 뭡니까? 인류는 산화성 고체죠, 고체. 이거는 육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자, 이거는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인데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자, 이거를 자기 반응성 물질 빼버리고요.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만 빼면요. 자, 20번. 연소의 범위와 연소상 하한계에 대한 기술이다. 설명이 옳지 못한 거. 자, 연소상 하한계에 대한 기술이에요.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사이값을 말한다. 자, 연소 상한이 낮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자, 연소 하한계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에 비해 가연성 기체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이다. 연소 상한계란 산소에 비해 가연성 기체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이다. 자, 몇 번입니까? 자, 이거는 2번이에요. 2번. 자, 연소의 범위와 연소 상하한계죠. 연소 상한계, 하한계에 대한 기술이에요. 근데, 자,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제 본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래, 오른쪽을 좀 봅니다. 오른쪽.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가요. 여기가 4.1 자, 수소예요. 수소 예를 들어요. 4.1이고요. 여기가 자, 75입니다. 자, 여기가 4.1이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4.1하고 이 75, 이 사이가 뭐예요? 자, 연소 범위에요. 이게 연소 범위.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은 요 오른쪽, 이제 왼쪽 문제를 자,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연소 범위고요. 여기 지점이 4.1이 뭐예요? 한계예요. 한계. 이 4.1이 하한계고요. 자, 여 위에가 75가 상한계예요. 그럼 하한계는 뭐냐면 자, 위로 여기 아래로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산소의 농도가 더 희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소의 농도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소 기체 수는 줄어들고요. 자, 공기량은 많아지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소량은 줄어들고 공기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자,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연소가 되지 않아요. 어디부터요? 4.1 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 미만으로 떨어지면 4.1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 공기량은 많고 수소는 적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75예요. 자, 수소가 75인데 공기는 그럼 25겠죠. 그런데 위로 가서 자, 75보다 수소가 더 많아지면 량이 많아지면 자, 수소가 예를 들어 76, 77이 되고 공기량이 점점 줄어들면은 또 여기에도 자,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쪽으로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봅니다. 2번이 왜 잘못됐는지. 자, 보겠습니다. 2번. 연소 상한이 낮을수록, 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한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연소 범위가, 자, 상한이 76이 아니고 60이라고 가정합시다. 60이라고 가정하면 연소 범위가 좀 넓어지나요? 좁아졌잖아요. 좁아져. 자, 좁아졌죠? 60으로 내려면.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2번 말이 맞냐면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그러면 맞죠. 하한이 낮다는 얘기는 이 범위가 이쪽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연소 범위는 점점 넓어지죠. 자,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그럼 이걸 2번이 맞게 지문을 바꾸려면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연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연소 상한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을수록, 자, 높다는 얘기는 이게 점점 위로 더 가겠죠. 80, 90으로. 자, 가면은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 또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2번이. 자,